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사주로 쉽게 사주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할 거예요. 당사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당사주는 사실 사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이전의 시대, 사실은 문자화된 사주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건 불과 문자화돼서 전달된 거, 그건 1000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몇백 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살았고 아주 수천 년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나라 시대에 유행하던 사주의 이름이어서 당사주입니다.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 네 가지에 천상에 있다고 하는 12운성, 12별자리예요. 그 별자리의 운행에 따라 인생의 기륭을 점치는 방법이었던 거죠. 일반 사주하고는 그래서 사주 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사주학에서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글자 더하기 네 글자에서 사주, 팔자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간지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언제 태어났느냐, 몇 월에,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것과 함께 그 12가지 나타나는 별성 자리가 우연히 만나서 기륭이 판단되는 거죠. 이 전법은요, 원래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서 좋은 자료 제가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이거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사주 책입니다. 여기 글씨 한번 볼까요? 한자랑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한글이 막 써 있죠. 근데 한글이 요즘 현대 한글처럼 생기지 않았고요. 조선시대 후기 정도에, 그러니까 사시남정기가 편찬되던 그때 숙종시대의 글씨 같은 그런 글씨가 보이네요. 여기도 보시면, 그죠? 그럴 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책을 발견하고 저는 이런 강의를 찍으면서 와, 완전 희열을 느꼈어요. 야, 이런 책들이 이렇게 소장되어 있구나. 왠지 막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분이 과연 말 타고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죠? 페이지 딱 펴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그 시대의 당사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 진화되었겠죠. 이제 누군가가, 이 책은 또 누군가가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인사동 같은 데 가면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 당사주 책입니다. 자녀는 천기성을 가졌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죠? 그때 자녀의 천기성을 가졌으면 재주가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나니까 젊어서 높은 벼슬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놓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아마도 이쯤은 최소한 1900년대 이후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최근 책이네요. 요즘 현대판이죠. 활자화되어 있고 그림도 좀 다르고 그러네요. 그죠? 이런 활자가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시대에 돼 있는 책들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당사주란 무엇인가 하면 당사주는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요. 달마다사가 지은 것을 당대에 와서 천문학자인 일행선사라는 분이 문서화하였다, 기록화하였다 라는 설도 있는데 그 설 중에 어느 게 더 맞을지는 그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되는 바가 없고요. 근데 당나라 사람이 사실 794년의 과거에 급제한 인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간접으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는 전국시대에 살았던 귀곡자라는 사람이, 와, 이름 진짜 예술이다. 그죠? 귀곡자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으로 전해지는 귀곡자유문이라는 책을 주석 편집해서 이허중 명서라는 책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현존한 최고의 아주 오래된 사주 이론서니까 이걸 또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송나라 시대에 와서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 서자평이라는 사람은 이허중의 그 설을 가지고 다시 간지 오행으로 나누어서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주로 분리된 거죠. 그러면 당사주에서 좀 더 분파된
사주를 우리는 지금 사주학 연구, 명리학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띠별 당사주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의 12가지 띠별로 자천귀, 축천액, 인천권, 묘천파, 진천간, 사천문, 오천복, 미천역, 신천고, 유천인, 술천예, 해천수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별자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쥐띠는 어떤 별자리를 가지고 있냐면 귀한 별자리, 존경받고 귀한 인물, 자손복이 있는 그런 별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축천액, 자 소띠죠. 걔는 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생을 가지고 있다. 타양 슬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는 호랑이답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고 사람이 따르고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묘는 천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파괴할 파자, 파할 파자. 굴곡이 심하겠죠. 인생에 모험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간은 얘는 간사할 간자인데요. 근데 간사한 사람 한번 볼까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간사하기까지 하겠어요? 지혜가 있다고 이중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 한번 보실래요? 사기꾼들도 웬만큼 똑똑해서는 사기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진년, 그러니까 용띠생들은 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별성자리로. 자, 사천문 이렇게 외워주세요. 사천문은 천문성, 그러니까 지식과 문장이 아주 뛰어난 학문의 열정이 있는 그런 천문성으로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혹시 아기 가졌을 때 새몽 꾼 사람 중에 뱀 꿈 꾸신 적 없나요? 아니면 용이 되기 전에 이무기? 아니면 또 구렁이 있죠. 그런 꿈 꾼 사람들 보면 그 자식들이 태어나서 대부분 학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뱀 꿈? 또 구렁이 꿈 이런 꿈 아이들이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는 천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넘치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말띠를 가지고 있고요. 미는 천역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진술충미에서 보면 우리 역마가 아니고 걔는 화개살을 가졌었잖아요. 그 진술충미에서와 달리 오히려 역마살은 인신사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사주에서는 이 미를 천역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중국 어느 지방 그런 데서는 그 미년생, 그러니까 양띠생들을 거의 시집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울 만큼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 중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 움직일 역자가 과연 나쁘기만 하더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안 짓고 도망가는 아들 미워서 역마살 있는 놈 이렇게 말했겠지만 지금은 이동수단 얼마나 좋아요. 가서 아주 잘 성공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도 성공할 수도 있고 호주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역마살 있는 분들 힘내세요. 자, 그 다음 신천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원숭이 한번 보세요. 사람하고 되게 닮았죠. 근데 약간 사람하고 닮긴 하는데 직립보행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늘에서 천사를 하다가 쫓겨난 외로운 사람 원숭이로 그렇게 보기도 해서 고독을 가진 신년생으로 보고요. 유는 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옥살이를 한다고도 보는데 그건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라서 입에 담기도 좀 어렵고요. 자, 사실 사고, 수술, 흉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겉모습에 나타나는 흉터 있잖아요. 그 흉터도 흉터지만 우리가 트라우마, 내면의 트라우마도 하나의 흉터예요. 보이지 않는 흉터. 그런 것들도 유천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술천예성으로 넘어갈게요. 예술적인 끼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2개나 가지고 있을걸요. 그런데 근데 혹시 부잣집에서 태어난 예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신선이 따로 없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예술까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풍미를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예술가 한번 보세요. 때거리도 끼니 때우기도 어려워요. 그럴 때 술은 고독하고 힘들겠죠. 좋지만은 않고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은 그런 특성도 있고요. 해는 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순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띠에 뭐가 속하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부족하면 윤조의 12지지 검색하셔서 12지지를 한번 쫙 훑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손바닥 쫙 펴줬어요. 12지지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 줬었죠. 여길 중심으로, 자, 마디를 중심으로 자축, 인묘, 요 마디 있죠? 진사, 오미, 신, 요 마디, 유, 술, 해. 자기 손바닥 한번 펼쳐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자천기, 축천액, 인천권, 묘천파, 진천간, 사천문, 오천복, 미천역, 신천고, 유천인, 술천예, 해천수. 이렇게 다 외우셨나요? 머리 좋은 분들은 한 번에도 외우더라고요. 자, 외워보세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접목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미년생, 양띠에 태어난 사람은 천역, 연에서 천역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양띠에 태어난 사람이 3월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월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당사주 찾는 법. 여기 중요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자기 태어난 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월, 여기 3월까지 왔어요. 3월에 왔더니 이 사람은 자, 양띠에 태어난 3월생 천인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3월 7일 날 태어났어요. 어떻게 찾는지 가볼게요. 7일 날 태어났으면 그 월천역을 중심으로 다시 1로 두고 1, 2, 3, 4, 5, 6, 7까지 오는 거예요. 7일이에요. 그러면 1천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의 천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자, 시를 몇 시로 할까요? 사시로 한번 해볼게요. 시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렇게 해서 시를 찾는 건데요. 자시는 밤 12시점 기점으로 맨날 얘기해드렸죠? 요거를 첫 번째 칸에다 넣는 거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에 왔네요.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신의 자리에 천고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띠에 태어난 천역성을 갖고 그러니까 3월 천인성을 갖고 7일 천파성을 가져서 사시인 천고성을 가졌더라.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사주가 아주 좋은지 당사주로서의 의미가 좋은지 찾아볼게요. 여러분 천권성 좋아요 안 좋아요? 건세가 있대요. 아이고 쏘리. 자, 천권성 건세가 있대요. 완전 좋죠. 동그라미. 천파성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깨지는데 뭐가 좋아요? X. 천간성 좋던가 말던가 지혜도 있으니까 좀 반쯤 세모로 줄게요. 천문성 완전 공부 잘하게 태어난 아들 완전 기특해요. 천복성도 완전 복덩어리예요. 천역성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역마가 있지만 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 천고성 외롭다는데 뭐가 그리 좋겠어요. X. 천인성 수인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가 좋겠어요. X. 천예성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잘 살게 태어났으면 좋고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천수성 목숨이 완전히 많다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완전 대박 좋죠. 천귀성 귀하게 태어났대요. 아주 대박 좋죠. 천액성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좋고 나쁘가 딱 구별이 된답니다. 그럼 아까 태어났던 미년생 천역성에서 태어나서 타양살이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3월에 태어나서 수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7일에 태어나서 천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타고난 시가 사시여서 천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좋은 거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제가 만든 사주였거든요. 하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부러 좀 안 좋은 사주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점집에 가면요. 이건 철학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안 봐요. 철학관에서는 정말 사주 명리학을 풀어서 12지지와 10천간을 가지고 다 조화로움으로 해서 통변을 해서 본답니다. 이거 좀 더 한 몇 수천 가지의 그 사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당사주는 그 점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으로 막 짚어요. 아줌마가. 너 왜 이렇게 외롭게 태어났니?
또는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구나 이러고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그러면 나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왠지 귀에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당사주 12가지에 다 인생이 접목된다면 뭐 안 접목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신기가 있는 분을 만났다 하면 그 신기에서 나오는 필 받았을 때 오는 딱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랑 접목되어서 또 유난히 잘 맞출 수가 있어요. 70%는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건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넘어가기를 해요. 자, 이렇게 연궁과 월궁, 일궁과 시궁을 찾는 예시 방법을 찾아놨어요. 태어난 생년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고, 두 번째 월궁을 찾아라. 생년을 시작으로 그 생년의 시점을 시작으로 1, 2, 3 찾아가라. 일궁은 생월에 해당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찾아가라. 시궁은 또 그 일궁에 주어졌던 그걸 가지고 자축인묘진사로 찾아가라. 이걸 잊지 마시고 복습해 두세요. 자, 그렇게 예시된 당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초년운, 청년운, 장년운, 말년운 4가지가 나왔잖아요. 초년운을 출생해서 20세로 보았고 20살까지 그 사람은 천육상을 갖고 있으니까 일찍 풍상을 겪지만 출퇴하면 오히려 길한 재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살짝 좋게 또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청년운은 20대부터 한 40대까지를 본다면 천인성이 동하니 손발에 흉터가 없으면 건강을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고, 이때 마음의 상처도 얻을 수 있으니 항상 매사 징검다리도 돌 두드리듯 다시 한번 도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또 조언을 해주면 좋고, 장년운에서는 41세에서 60세까지 보니 생일에 천파성이 든다는데 모든 게 막 잘 깨지고 뭐 합일이 안 들고 부인 자리 남편 자리 막 이혼수 있고 늘 몸이 고단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당신 사주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고단하겠지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할 때가 되었다. 힘내라. 왜? 말년운에서는 청구성이 든다 하더라도 고독지상이 든다 하더라도 말년에 사실 옆 사람들 다 봐봐요. 남편 다 죽고 부인 다 죽고 어차피 말년에 다 같이 혼자 사는 처지에 나 혼자 고독한가요? 그러니까 세상 순리를 알고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은 다음에 만난 어떤 나쁜 청구성이나 천파성 같은 것들은 다 스스로 이겨내고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오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당사주 보는 법과 풀이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을 우리 함께 갖추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연구를 해 가도록 해요. 한번 생년월일시 가지고 풀어보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